많은 분들 그러시겠죠. 야 가시바 씨바 아무리 그래도 전반기 베스트 11 씨바 너 맨유 팬이라고 뭐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맞아요. 전반기 베스트 11 저도 한번 꼽아볼까 하는데 일단 기준점이 가장 제가 첫 번째로 둔 건 임팩트하고 영향력 이거를 가장 상단에 뒀어요. 당연히 이런 거 뽑을 때 주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베스트 11 뽑으실 때 기준점도 다를 거고 그래서 뭐 스탯을 가장 위에 올려놓냐 아니면 출전 시간도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기준치를 다르게 둘 텐데 저는 임팩트 영향력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상단에 뒀고 그 다음이 뭐 출전 시간이라든지 스탯 이런 거 일단 제가 진짜 많이 걱정했던 게 미드필더진 중에 한 명 그리고 골키퍼 이렇게 두 포지션을 가장 걱정했었거든요.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포지션이 이렇게 두 포지션. 나머지는 딱히 고르는데 뭐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정배픽부터 바로 가보자면 이거는 뭐 좌윙에 일단 도쿠 넣어놨고요. 도쿠가 극초반기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다고 해도 경기 내에서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도쿠가 짊어지고 있는 약간 맨시티에서의 무게? 공격진에서의 그 무게감 봤을 때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좌윙으로 나왔다고 해도 왼쪽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오른쪽으로의 스위칭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숫자 싸움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거기에서의 과부하 만들어내고 도쿠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쿠가 스탯이라든지 1골 4도움 이런 데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도 안 뽑을 수가 없더라고. 안 뽑을 수가. 이 자리에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게 세메뇨. 근데 세메뇨도 이제 전반기 초반에 비해서 시즌 지나면 지날수록 기복도 꽤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는 도쿠를 베스트 11 넣어놨고요. 그리고 우잉 셰르키도 이 자리도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게 그나마 포든? 맞아 저거 때문에 고민했어요. 셰르키 초반에 빠진 거 보면 로저스가 나을 때 저런 것도 근데 로저스는 약간 로저스도 전반기에 부침이 좀 있기도 했고 기복도 꽤 심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11 기준점 임팩트하고 영향력 이런 거 봤을 땐 셰르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세메뇨가 지금 맨시티 웬만하면 갈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세메뇨가 경쟁할 건 셰르키가 아니라 제 생각엔 포든 같아요. 지금 맨시티에서 도쿠, 셰르키 그리고 홀란까지 이 세 명은 저는 언터처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든하고 세메뇨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세메뇨가 맨시티 가면 도쿠, 홀란드, 세메뇨 이 3톱으로 가고 셰르키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셰르키 요즘 폼 봤을 땐 측면보다 중앙에서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아가지고 찬스 메이킹 해주고 특히 이제 양발을 이용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중앙에서 메이킹 해주는 것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포든보다는 그리고 포든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땐 저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고 봐서 포든보다는 셰르키 넣었고요. 홀란드는 여기는 와 비빌만한 친구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자리는 그나마 볼테마데? 볼테마데도 근데 홀란드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보여줘야죠. 네, 여기는 입이 아파서 홀란드는 본인의 기록을 지금 본인이 항상 도전하고 있는 양반이라 그냥 너무 압도적이죠. 여기는 홀란드는 이번 시즌 19경기 선발 19득점 4어시 미친 새끼. 에키티케 생각해보니까 에키티케가 볼테마데보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위라고 생각하는데 홀란드에 비하면 이제 약간 홀란드 오른쪽 엄지발톱 왼쪽 엄지발톱 이런 느낌 아닐까. 볼테마데 에키티케는 일단 뭐 홀란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질타가 예상되는데 진짜 주간 100% 남아서 하는 베스트 11이라는 거 공미 뭐요? 많은 분들 그러시겠죠. 야 가시바 씨바 아무리 그래도 전반기 베스트 11 브루노 물론 어시스트 1등이고 하니까 찬스 메이킹 1등이고 하니까 엄청 이상하진 않겠다만 씨바 너 맨유 팬이라고 뭐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맞아요. 뭐 어떡하라고. 브루노 저는 그래도 들어갈만 하다 생각하는 게 최근에 울브스전 같은 경우에 맨유 vs 울브스 그 경기에서도 브루노가 없었던 그런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지기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맡고 있는 지금 맨유는 브루노 부상당하고 FC밖에 안 남았어요. 브루노가 맨유에서 해주는 영향력이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시즌 17경기 5골 7어시 지금 어시스트 1위죠.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1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3선이라고 자 지금 채팅창 지금 브루노 관련해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맨유 팬이 아니었다면 저는 리제를 넣을 것 같아요. 솔직히 불가가 아니라요. 또 불가가 아니라요. 정답지 유출 아니고요. 아니 어쨌건 제가 맨유 팬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텐데
근데 내가 맹가십인데 내가 넣는다는데 뭐 어떡해요? 일단 몰라 패스하고요. 근데 브루노도 솔직히 아예 못 들어간다고 보긴 힘들죠. 뭐 브루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르키가 공미 자리에 가고 오른쪽 세메뇨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저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브루노도 아예 명함도 못 내밀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계속 해보자면 삼선 나머지 2명 여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흐라반베르는 여기 명함 못 내밀죠 솔직히. 흐흐는 리제선에서 커짐 개추드립니다 이번 시즌.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라이스를 좀 더 고평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카이세도가 카드 이슈 때문에 조금 평가가 많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베스트 11에 들기에는 충분히 손색이 없다 생각하고요. 라이스는 솔직히 언터처블이고 이 자리에서. 카세 자리에 리제? 리스 제임스도 당연히 들어갈 만한데 근데 약간 출전 시간 관리 때문에 첼시에서 좀 쓰고 싶을 때 아끼고 아끼다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퀄리티라든지 봤을 때 리스 제임스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이 안에서 브루노 대신에 리제 넣고 리제, 카이세도, 라이스 이렇게 3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던 거고 일단 3선은 이렇게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진 약간 노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주관으로는 이게 정답지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정답이야 그냥 솔직히. 뭐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리스 제임스는 솔직히 3선하고 풀백 왔다 갔다 뛰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전 시간 관련된 문제 그리고 팀버가 보여준 매 경기에서 항상 1.5인분 이상을 해주는 그런 레귤러한 폼 봤을 땐 팀버가 와 이게 그냥 정답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따로 베스트 11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뽑는 언론사도 많고 그런데 그런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뭐 게히 넣고 그리고 쿠쿠렐라 넣고 이런 거는 아스날 선수들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무슨 땡땡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소수자 전형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친구들 한 명씩 더 넣는 거라 생각하지 정답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게히도 당연히 들어갈 만하고 쿠쿠렐라 들어갈 만하고 리제 들어갈 만하고 하다만 정배는 이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쿠쿠렐라는 전 그것도 있어요. 주관적인 거 다 빼고 본다 해도 전 칼라피오리가 맞는 것 같은데 쿠쿠렐라 안 넣은 데는 이제 주관 조금 더 짜면 약간 비호감 이미지도 한몫하지 않았나. 비호감 이미지 너무 그러니까 축구 족같이 하네 정석이야. 약간 극찬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극찬 중에 극찬. 다른 팀 팬이라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칼라피오리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게히도 들어갈 수도 있겠었다만 근데 게히도 저는 존나 리스펙 진짜. 원래 이번 시즌 시작 전에 리버풀 갈 게 사실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거의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넘은 상황에서 근데 이적 못하면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단순 비교로 발레바만 보더라도 맨유 이적 못했다고 이번 시즌 개처박은 거 봐.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게히가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법도 한데 이번 시즌 거의 리그 베스트급 폼을 보여주는 게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센터백은 저는 묶어서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갈량이스는 와 최근에 빌라전 보셨어요? 진짜 말 안 된다니까? 아스날 12월달 들어와서 약간 뭐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빌라한테도 2대1로 패배하고 무패 행진 빌라한테 끊기고 그래서 아스날 좀 애매한가?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마갈량이스 없었어서 그래. 진짜로 마갈량이 아스날 본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빌라전에 마갈량이스 살리바 조합 바로 가동되니까 다시 정상화된 아스날 수비진의 모습. 그리고 또 이번 시즌 클러치 능력만 봐도 지금 벌써 모든 공식 경기 앞에서 마갈량이스가 19경기 3골 3어시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이 말이 돼?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살리바도 지금 리그 중반기 올수록 약간 애매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마갈량이스 오면서 바로 다시 정상화된 모습. 살리바도 저도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좀 센터백진은 묶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 약간 센터백진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봐서. 그리고 아스날 4백을 이렇게 넣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베스트 4백으로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전반기 초반 수비력이 말이 안 됐잖아요. 과거 첼시가 세웠던 무실점 기록 깰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실점 기록을 전반기 초반에는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아스날 실점 기록도 19경기 12실점입니다. 말이 안 돼요. 경기당 거의 한 0.6실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고민됐었던 미들진에서는 이 브루노 한 자리 가장 고민됐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됐던 자리가 골키퍼인데 저는 또 이제 정한 게 라야. 와 여기 진짜 돈나룸마랑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돈나룸마 아니면 라였어요. 루프스는 제 기준에서는 없었습니다. 루프스도 진짜 선방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다만 저는 그건 썬덜랜드라서 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상대의 유효 슈팅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면 선방해야 되는 장면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루프스가 더 각광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좀 팀의 특수성 제외한다면 저는 라야 아니면 돈나룸마였는데 돈나 라야는 전 진짜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나룸마도 당연히 들어갈 만한 게 맨시티. 원래 이번 시즌 시작하고 트래포드 많이 심각했잖아요. 많이 본인에게 가중되는 부담감을 트래포드는 전혀 이겨내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실수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맨시티 후방 라인이 허벌되는 상황에 맨시티의 돈나룸마가 들어오자마자 팀 자체를 바꿔놓은 후방 안정감을 말도 안 되게 가져와주는 드라마틱한 선방들. 그러면서 맨시티를 다시 우승 경쟁 궤도에 올려준 게 저는 돈나룸마라고 생각해가지고 돈나룸마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만 근데 여기 골키퍼는 누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라야가 뭐 선방 관련해서는 입이 아프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밑 관련해서도 종종 진짜 종종 실수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레귤러한 폼 봤을 때는 발밑 관련해서도 툴이 있고 그리고 라야가 그렇게 후방에서 볼플레잉 해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스날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툴적인 게 돈나룸마보단 라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야가 이렇게 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스날 스타일 봤을 때. 결국에 실수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볼플레잉 해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스날이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꼽은 베스트 11은 딱 이 정도. 전반기 베스트 11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만 이제 변주를 줘보자면 딱 이 정도. 감독 저는 이 양반이라고 봅니다. 아스날 많이 했잖아. 아스날 라야도 넣어주고 살리바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 팀버 다 넣어줬는데 라이스도 넣어줬는데 아스날 많이 했잖아. 전 에메리라고 봅니다. 이분도 아스날인데 이러고 있네. 빌라 감독님이시고요. 아니 에메리가 진짜 대단한 게 초반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빌빌대던 빌라 상황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이걸 그대로 끌고 올라왔다는 게 이게 대단해. 이게 6경기를 에메리가 하면서 시즌 시작하고 6경기 동안 무승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상황을 반등시킨 전 그게 되게 감독 능력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승 뭐 유로파는 뭐 일단 빼고 리버풀한테 패배 당했어도 그 이후로도 또 와 최근에 아스날한테 리벤지 당하기 이전까지 11연승 공식 경기 11연승을 에메리가 달성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를 현재 압도적인 3등 여기에 위치시킨 게 에메리의 공이라고 봐야 돼서 기대값 이런 거 생각하면 말 안 되긴 하죠. 지난 시즌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게 전 에메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감독에는. 워스트요? 워스트 지금 대충 짜볼까? 포지션 좆됐다. 포지션 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산체스라고요? 산체스 잘해요. 산체스 종종 대가리 빠진 실수를 해서 그렇지 산체스도 잘해. 산체스는 오히려 지금 PL에선 상위권 골키퍼인데. 살라요? 살라를 넣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스탯 기록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딱 이 정도인 듯? 감독 그래도 프랭크 아닐까요? 그래도 순위가 가장 평가 대상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와 근데 몸값 봐. 애들 몸값 1000억, 2000억 이상, 2000억 이상, 1000억, 1000몇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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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몇백억. 와 몸값이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조가 훌쩍 넘어가요. 맨유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대값 대비로 해서 그래요. 당연히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팀은 이번 시즌 기대값이 말도 안 되게 높았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 폼이 박아버리니까 당연히 더 안 좋은 평가 받을 수밖에 없지. 그에 비해 맨유는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시즌 시작할 때.